직장에서는 오늘은 두 분 모두 아직 일을 배우려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자신의 복장이나 출근 예절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상황을 잘 보셨나요? 직장에선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며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져야 되는 곳입니다. 시간 예절과 상사에 대한 예절을 알아보죠. 상사의 호명이 있으면 즉시 대답과 함께 필기구를 지참하여 갑니다. 보고 예절. 보고 순서는 결과부터 보고하고 과정의 설명과 결과 분석은 그 뒤에 합니다. 상사에 대한 예절. 상사의 호명에 항상 적극적으로 답합니다. 시간 엄수. 일에 대한 책임감. 말 이전에 행동이 우선하는 부하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사의 지시, 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오늘은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오셨군요. 혹시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왜 배우려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네. 어제 저희들이 실수를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각을 하고서도 미리 연락을 드리지 않았고 사과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입고 왔던 복장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됐었는데. 괜찮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실수했던 점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고쳐서 나오셨다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진 씨는 양복의 와이셔츠가 조금 삐져나와 있군요. 항상 옷 매무새를 깔끔하게 다듬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지민 씨, 오늘 뒤로 묶은 머리 어제보다 깔끔하고 좋아요. 하지만 올린 머리를 하시는 게 더 깔끔하고 안전하지 않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단정하게 해서 오겠습니다. 자, 여기. 명찰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회사 안에서는 반드시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곧 점심시간이군요. 그럼 회사에 있는 식당에 가볼까요? 식사 중에 숟가락과 젓가락은 하나만 집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식사들은 다 하셨나요? 잠깐! 처음 반찬을 뜰 때 자신이 먹을 만큼만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죠. 담을 때는 욕심 없이, 먹을 때는 남김없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회사에서는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부턴 먹을 만큼만 가지고 오세요. 이제 가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지민 씨, 땅에서는 항상 의자에서 일어나면 테이블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매너입니다. 주의하세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기본적인 식사 예절을 지키며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예절을 알아보죠. 1. 잔반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먹을 만큼만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2.
숟가락과 젓가락은 천천히 번갈아가며 사용합니다. (3) 식사를 마친 후 일어나며 의자를 똑바로 집어넣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이제부터 산업 현장을 직접 가게 될 텐데요. 그 전에 현장에 필수인 작업법과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지민 씨. 현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이건 안전사고 시 행동요령이 적힌 카드입니다. 뒤를 보면 비상연락망이 있는데 그곳에다 자신의 정보를 적고 명찰 안에 넣어서 소지하면 됩니다. 명찰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회사 안에서는 반드시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에선 항상 행동을 주의해야 됩니다. 저기도. 이번에 현장 실습 온 학생 현진, 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이제 공장을 둘러보게 될 건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지. 안전을 위해선 여기서는 작업화를 착용해야 하네. 현장에는 다양한 기계, 기구들이 있고 그 부속품들을 밟거나 부딪히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 기임점은 기계가 왕복 운동을 하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 형성되는 곳에 손이 끼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전단점은 기계의 고정 부분과 직선 운동 부분 사이에 일자 형태로 전단되는 위험점입니다. 절단점은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운동 부분, 즉 직선 운동 부분과 회전 운동 부분에서 절단이 되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림점은 롤기어, 아변기와 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 사이에 형성되어 신체가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을 말합니다. 회전 말림점은 회전하는 축, 커플링과 같이 회전하는 물체에 장갑이나 작업복이 말려드는 위험점을 말합니다. 접선 물림점은 벨트와 풀리, 체인과 같이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서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저긴 지금 저장 탱크에 구멍이 생겨서 구멍을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단다. 오! 자, 이렇게 기계 용접을 할 땐 항상 눈보호 고글과 안전장갑은 필수적으로 껴야 한단다.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자, 여기 보면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죠? 용접할 때 불순물이 안 튀게 보호해주고 아래 긴 팔과 조끼를 착용해서 튀기는 불순물을 막아준답니다. 으이! 밥을 먹은 후라 잠이 오는 건 이해는 한다네. 하지만 잠깐의 졸음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었으면 하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근속 기간별 산업재해 자료를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인 사원들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를 알아보면 오전 10시에서 12시, 그리고 아까 현지 씨가 졸았던 밥을 먹고 난 후 14시에서 16시 사이가 사고 발생률이 다른 시간대보다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점심 식사 전후에 가장 사고 발생률이 높군요. 그리고 기계를 다루는 작업장은 언제나 소음이 있기 마련이지. 항상 귀마개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난청이 발생하지 않겠죠. 오전에 교육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점점 적응이 되는 것 같아 기쁘네요. 오늘은 점심을 먹고 전기 현장 실습을 하게 될 텐데 나중에 현장에 가서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전기 설비를 만질 때는 항상 절연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전기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긴 이번 현장 실습생 지민 씨, 현진 씨입니다. 여긴 공장 전체 전기를 제어하는 곳입니다. 일반 가정의 전기보다 높은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해요. 반장님, 그럼 전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 잠깐! 현진 씨, 큰일 나요. 설명 못 들으셨나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맨손으로 차단기를 손대면 감전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장갑부터 착용하세요. 그리고 전기를 다룰 땐 장갑을 꼭 착용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이제 전기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알아보죠. 그럼 전류에 대한 세기별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소 감지 전류는 1에서 2A 세기로 전류의 감전 시 따끔한 느낌을 받는 정도입니다. 보통 전류는 2에서 8A 세기로 전류 감전 시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이탈 전류는 8에서 15A로 자기 스스로 접촉된 전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최대 전류입니다. 마비한계 전류는 15에서 50A로 감전을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 전원에서 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심실세동 전류는 50A 이상으로 전원에서 떨어져도 심장의 기능을 잃고 사망을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잘 보셨죠? 일상에서 늘 쓰는 전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앞으로는 조심해서 쓰세요. 잠깐! 흘려진 물들이 안 보입니까? 저기도 얼른 닦으세요. 전류가 흐르는 곳에선 물기가 없어야 되는 건 상식 아닌가요? 항상 현장 주변에 물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진 씨와 지민 씨, 오늘 수고했어요. 이만 퇴근하고 내일 뵙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모두 모여서 이론 강의를 들을 텐데요. 준비한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전교육을 하면서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법칙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다른 말로는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법칙은 우리가 생활을 하며 어떤 잠재된 위험이나 불안전한 상태 및 작은 재해를 겪고 비슷한 형식의 조금 더 위험한 재해를 300번 정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해를 방치하면 더 위험한 29번의 경상해를 입고요. 이때 조심하지 않고 무시를 하면 더 나아가 한 번에 큰 상해를 입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작은 사고를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사고의 발생 징후가 보인다면 확실하게 보완,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죠? 강의는 어떠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안전에 대하여서 궁금한 점이나 회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건강에 대해서 회사가 관리해 주는 것도 있나요? 물론이에요. 그럼 영상을 보고 설명하죠.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등
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 반복적 유해 작업은 작업의 형태가 다양하도록 조정하고 개인 보호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요인의 유해인자는 유해가스, 증기, 중금속과 분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원인이 되어 심폐증, 기관지 천식, 피부장애, 산소결핍증 등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요인으로는 조명과 큰 소음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직업성 난청이나 근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세균과 기생충이 우리에게 감염증이나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행동, 사회적 요인에는 작업 강도, 시간, 근로 조건, 인간관계 등이 정신 피로와 함께 정서 불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불안들을 안고 일터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답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물론 특수 건강진단을 한답니다. 그 건강검진 결과로 근로자 개인마다 알맞은 구역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안심을 하고 작업을 해도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안전을 말하자면 MSDS, 즉 물질안전보건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학제품 명칭, 구성성분 유해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및 폭발 화재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필요시 회사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록을 해놓으면 위험성을 알 수 있고 필요시마다 교육을 해주니 안전하게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군요. 이처럼 회사는 개인의 안전에 대해 항상 신경을 쓰고 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지키고 작업장에서도 항상 안전에 신경을 쓰며 일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개인의 건강이나 능력에 따라서 작업 현장이 변경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또한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에 적용이 됩니다.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에 맞춰보면 선천적인 결함, 타고난 기질에 따라 자신이 맞는 부서에 배치를 하여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럼 교육의 마지막으로 밀폐된 공간의 가스 점검과 위험물질 운반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번에 우리 회사에서 사원 모집을 하면 그때 다시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시 뵙게 되었으면 고맙습니다, 좋겠습니다. 김 사모님.